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나를 잘 지켜야겠다. 젊을 땐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사람들 챙기고 자식 키우고 남 걱정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근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예전 같지 않은 내 얼굴, 굽어진 허리, 기억나지 않는 사람 이름들에 아차 싶어요. 그때부터 드는 생각, 이제부터는 내 건강, 내 기분, 내 하루를 내가 잘 지켜야겠다는 거죠. 누가 대신 살아주는 인생은 없으니까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건 무슨 위대한 철학책에서 뽑아낸 말이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마음가짐들입니다. 몸이 아프고 나서야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혼자 외롭게 밥 먹을 때 외로움의 무게를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섭섭한 말을 듣고도 꾹 참고 있다가 속병이 생기고, 이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가야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총 10가지예요. 각 이야기에는 우리가 흔히 겪는 사례들을 3가지씩 들어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그래, 늙어서도 나는 나답게 살 수 있구나 하는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자고요. 첫째, 내 건강은 남이 챙겨주지 않는다. 이건 정말 모든 노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을 남이 챙겨주겠지 하고 방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례는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이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다가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운동 부족이십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게 병원 예약 맡겨놓고 기다리다 보니 3달이 지나도록 예약이 안 돼 있었던 일 자식은 바빴다고 하고 부모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죠. 세 번째는 고혈압 약을 끊어도 괜찮을 줄 알고 복용을 멈췄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우예요. 이처럼 건강은 누가 대신 챙겨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딱 3가지예요.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가장 간단하고 돈 안 드는 최고의 운동이죠. 둘째, 정기 검진을 꼬박꼬박 받기 달력에 표시해놓고 약속처럼 지켜야 합니다. 셋째, 병이나 증상이 생기면 절대 미루지 말고 즉시 병원 가기 참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건강은 내가 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둘째, 기댈 사람 없다는 걸 알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 얘기는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오히려 이걸 빨리 깨달으면 속이 편해집니다. 첫 번째 사례는 큰 수술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말했더니 회사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될 것 같다는 반응을 들은 어느 어르신 이야기예요. 혼자 병원에 가서 수술 동의서 쓰고 수술실 앞에서 대기했죠. 두 번째는 평소 자주 만났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갑자기 바쁘다며 거절당한 경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본인 문제로도 정신이 없었던 거죠. 세 번째는 배우자에게 감정적으로 기대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라는 말에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각자의 삶이 벅차기 때문에 항상 내 편이 되어주긴 어렵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첫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미리 알아두세요. 복지관, 주민센터,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정보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소수라도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이웃이든. 셋째,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이 말을 자주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내가 내 중심을 잡는 게 노년에는 최고의 지혜예요. 셋째, 돈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노년에 접어들면 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식 교육, 집 장만, 결혼 준비 등으로 돈이 항상 누군가를 위해 쓰는 것이었는데 이젠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자식에게 뭔가 해줘야 한다는 마음에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병원비 아까워서 치료도 미루고 치과도 못 가고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죠. 첫 번째 사례는 퇴직 후 모아놓은 돈을 자식 결혼식 비용으로 몽땅 써버린 어느 어르신 이야기예요. 자식은 감사했지만 이후 본인은 지병 치료도 못하고 병이 악화됐습니다. 두 번째는 손주 학원비를 대주느라 정작 본인은 병원비가 부족해 치료를 미룬 경우, 당장은 손주가 기뻐했지만 본인은 점점 건강을 잃어갔죠. 세 번째는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고 싶었지만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집에 가둬버린 이야기. 결국 마음까지 우울해지고
사람들과의 연결도 끊어졌어요. 이럴 때 필요한 바람직한 자세는요. 첫째, 돈은 내 인생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생각을 하세요. 둘째, 자식과 손주에게 쓰기 전에 내 건강과 생활에 먼저 투자하세요. 병원비, 여가비, 문화생활비 등은 절대 아끼면 안 됩니다. 셋째, 돈이 적더라도 계획 있게 쓰면 충분히 품위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돈은 남을 위해 희생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윤택하게 가꾸라고 있는 겁니다. 넷째, 외로움은 피하는 게 아니라 다루는 것이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외로워집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줄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기도 하고요. 이 외로움을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다루는 법을 익히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져요. 첫 번째 사례는 혼자 밥 먹는 게 싫어서 매일 편의점 도시락만 사다 먹던 80대 할머니 이야기. 어느 날부터 식탁에 꽃을 놓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식사하면서 웃기 시작했대요. 두 번째는 매일 아침 손주 영상통화를 기다리며 외로움에 지내던 할아버지가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활기를 되찾은 이야기. 세 번째는 동호회에 가입해 나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공원 산책도 하고 점심도 나눠 먹으면서 외로움이 점점 사라진 분의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을 다루는 바람직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그래, 지금은 조금 외롭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둘째,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꽃 한 송이, 따뜻한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음악,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가 됩니다. 셋째, 가벼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매일 인사하는 이웃, 자주 가는 가게 사장님,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 이 작은 연결들이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외로움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뤄야 할 감정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품는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다섯째, 감정은 참지 말고 표현해야 건강해진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참는 걸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말을 아끼고 웃고 있어야 어른답다고 여겼죠. 그런데요, 속마음을 꾹꾹 눌러두면 결국 그 감정이 병이 되어 몸으로 나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억눌린 감정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첫 번째 사례는 며느리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지만 괜히 말하면 관계만 어색해질까 봐 끝까지 참았던 할머니 이야기예요. 결국 그 감정은 위장병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손주가 와서 물건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도 귀엽다고만 하고 정리도 못한 채 속만 부글부글 끓였던 할아버지 이야기. 결국 가족들이 없는 곳에서 화를 내고 스스로 자책했어요.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사소한 갈등을 말로 풀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 결국 둘 사이엔 깊은 거리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짧고 부드럽게 표현하세요. 그 말은 좀 섭섭했어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일기를 써보세요. 마음속 말을 글로 풀면 훨씬 정리가 되고 치유가 돼요. 셋째, 친구나 상담사와 정기적으로 속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감정도 소화가 필요하답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늙어서는 특히 더 마음을 건강하게 비우는 연습이 필요해요. 여섯째, 비교하지 말고 내 삶에 집중하자. 노년이 되면 주변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쟤는 자식이 잘 돼서 해외여행도 가던데 우리 옆집은 노후연금이 많아서 부럽더라.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죠. 그런데요,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해요. 남의 잔치에 내 마음만 허해집니다. 첫 번째 사례는 친구의 손주 자랑을 듣고 괜히 자기 손주가 더 못나 보였다는 할머니 이야기. 알고 보면 그 손주도 똑같이 고민이 많더래요. 두 번째는 친구가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괜히 초조해져서 급하게 투자했다가 손해만 본 경우. 세 번째는 SNS에 올라온 지인의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보고 며칠 동안 우울해졌다는 이야기. 우리는 보통 남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게 더 부럽게 느껴지지만 속사정은 아무도 몰라요. 이럴 때는요, 첫째, 내 삶의 소소한 행복을 자주 떠올리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반찬,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둘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한 일을 적어도 마음이 달라져요. 셋째, 비교의 기준을 어제의 나로 바꾸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걷고 더 웃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남을 부러워할 시간에 내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보세요.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일곱째, 고독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고독이라는 말, 왠지 쓸쓸하고 허전하게 들리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독은 나를 돌아보고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게 혼자가 된 상태라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혼자의 시간이에요. 첫 번째 사례는 매주 수요일마다 카페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 이야기예요. 처음엔 외로워서 나왔지만 점점 그 시간이 소중해지더래요. 조용히 책을 읽고 창밖을 보면서 마음이 정돈됐다고요. 두 번째는 가족과 떨어져 시골에서 홀로 살게 된 할아버지 이야기. 처음엔 적응이 안 됐지만 어느 날부터 정원에 나무를 심고 새소리를 들으며 산책하는 시간이 오히려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 느꼈다고 해요. 세 번째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고독에 빠진 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전시회까지 열게 된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면 내 삶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보물 같은 시간이 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첫째, 하루 중 일부 시간을 조용히 보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라디오 듣기, 독서, 글쓰기 등으로요.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와 대화해 보세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셋째,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혼자여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독은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늙어서 혼자 있는 시간, 오히려 나를 가장 잘 지켜주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여덟째, 배우려는 자세가 나이를 이긴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기가 두려워집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내 머리는 굳었어.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죠. 그런데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추게 돼요. 첫 번째 사례는 20대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 이야기예요. 자식에게 배우다 싸움이 날까봐 동사무소 강좌를 들었고 결국 손주와 영상통화까지 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유튜브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할아버지 이야기. 매일 10분씩 따라했는데 나중엔 외국인 여행자와 인사도 하게 됐다고 해요. 세 번째는 퇴직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동네 전시회에 참가하게 된 분 이야기. 젊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활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요. 첫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걸 시도해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악기, 외국어, 글쓰기, 운동, 다 좋아요. 둘째,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려고 하세요. 늦게 시작했으니 느린 게 당연한 거예요. 셋째, 실패해도 웃고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뇌를 젊게 하고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비법이에요. 배움엔 나이가 없어요. 늙어서도 배움의 자세만 있다면 우리는 매일 새로워질 수 있어요. 아홉째, 사람을 맺고 끊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더 민감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도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매번 부탁만 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친구에게 지쳐 결국 연락을 끊은 어르신 이야기. 처음엔 미안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자식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는 친척과 거리를 둔 이야기.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다 보니 본인만 괴로웠다고 해요. 세 번째는 모임에 갈 때마다 비교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스스로 모임을 정리한 이야기. 그 후 새로운 모임에서 더 편안한 인간관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돌아보세요. 관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둘째, 모든 사람을 다 품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셋째, 거리를 두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늙어서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마세요. 이제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관계만 남겨도 됩니다. 열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라는 걸 자주 떠올리자. 옛날이 좋았지, 그땐 참 즐거웠지 하며 과거를 자주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나이 들수록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현재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 사례는 늘 과거를 회상하며 우울해하던 할머니가 손녀와 공원을 걷다 할머니 지금이 제일 좋아라는 말에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뉴스만 보고 세상이 어지럽다고 푸념하던 어르신이 직접 동네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게 된 이야기. 세 번째는 매일 일기를 쓰며 하루하루를 기록한 분이 1년이 지나 그 일기를 보며 내가 참 잘 살았구나라고 스스로 칭찬한 이야기예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첫째, 오늘 하루를 정성껏 보내세요. 맛있게 밥 먹고 산책도 하고
마음을 다독이면서요. 둘째, 지금의 나에게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누구보다 당신은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셋째,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사람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10가지 지혜를 천천히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걸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나이 든다고 해서 모두가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작지만 소중한 하루를 정성껏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여전히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건강은 내가 직접 챙기고 기댈 사람 없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돈보다 내 삶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품을 줄 알고 감정은 억누르기보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 삼으며 배움을 멈추지 않고 도전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지금 이 순간을 삶의 최고의 선물로 여긴다면 우린 늙어서도 충분히 멋지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 되었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